네, 같이 키운 20년, 같이 피울 미래 이렇게 슬로건이 붙어 있고요. 저는 오늘 라운드 테이블의 제목을 같이 한번 더 붙여봤습니다. 함께 찾는 길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라운드 테이블의 전문가라기보다는 각자의 위치에서 센터를 좀 돌아보고 앞으로 센터에 바라는 것 함께 길을 찾는 그런 대화들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한 발제와 지정 토론의 형식을 벗어나서 그냥 라디오 팟캐스트처럼 수다의 시간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시게 된 데는 다양한 경험들을 가진 분들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먼저 각자의 경험, 인연들을 좀 소개해 보는 걸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 저 부산시 청자미디어센터장 배효순입니다. 센터의 인연이라고 한다면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부산시 청자미디어센터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다가 또 방송통신위원회 부산시 청자미디어센터도 되었다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시 청자미디어센터도 되었다가 지금은 이제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까지 이렇게 20년 동안 저희는 이 한 곳에 그대로 있었지만 앞에 붙는 단어들이 계속 바뀌면서 저희들을 조금 많이 움직이면서 저희들은 다녔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조금 많이 안정화된 것 같고 이렇게 무사히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는 이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2005년도에 처음 이 4층짜리 건물이 있고 허벌판일 때 지금 횡단보도로 지나오지만 그때는 빈 공터로 이렇게 개구멍처럼 들어왔던 그런 시절을 좀 떠올리게 만드셨네요. 저는 그 센터가 시작하면서부터 좀 여기 같이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저한테는 2013년도에 있었던 그 라디오 제작단 양성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라디오 제작단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활동을 좀 확장해서 이어서 동래구에서 마을 방송국을 좀 운영하는 지금은 마을 활동가로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그 운영 기간 동안 매번 그 센터장님과 직원분들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협조를 해왔습니다. 이상조 센터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또 김영일 센터장님 시절에는 발전협의회 일종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석을 했고 또 지금까지도 우리 센터장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또 센터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KBS 부산에서 제작부장을 맡고 있는 신중우 PD라고 하고요. 저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랑 인연을 맺게 된 게 제가 이제 보통 KBS에는 제작부장이 열린 채널이라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열린 채널을 제가 맡게 되는데 그 열린 채널을 통해서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교류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 인연이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전국에서 KBS 열린 채널을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기로 부산밖에 없습니다. 그 부산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봤을 때 5월 넘게 50% 넘게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협력과 그리고 그들의 지원이 없었더라면은 이 KBS 열린 채널이라는 게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한 제 부장 지금 1년 넘게 한 그런 생각이고요. 부산 시민들이 이렇게 시청자 미디어 요 활동들을 잘 할 수 있게끔 KBS 부산도 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교육 강사 이혜은입니다. 저는 옆에 계신 선생님이 열린 채널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수강생들을 독려하면서 이제 영상 제작을 함께 하고 있는 미디어 교육 강사인데요. 저는 처음에 2010년도에 시민 다큐 학교를 통해서 이제 센터에서 처음 미디어 교육을 수강했던 수강생이었고 이후에 이제 미디어 교육을 처음 접하게 되고 굉장히 매력을 느끼면서 이제 실제로 제가 미디어 교육을 하는 강사로 지금 15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이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유아부터 청소년, 그다음에 다양한 성인, 노년층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지필름이라는 곳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는 동료들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해서 아카데미를 열고 다큐멘터리를 좀 더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해서 영화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을 좀 변화시키는 방법은 뭘까 해서 그 변화시키고 있는 분들 곁에 가서 좀 지그시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영화를 만들고 있어서
요 다큐멘터리 감독의 요 역할은 그냥 제 활동의 엄청 일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 활동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출발이 시청자 미디어 센터이긴 했어요. 그리고 한 6, 7년, 5, 6년 정도 여기서 아직까지 하고 있는 MBC 라디오 시민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오퍼레이터 역할을 하면서 퍼블릭 액세스권을 좀 넓히기 위해서 나름 애쓴 게 있고요. 어차피 오늘 주제가 성찰과 전망이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6분의 얘기만 살짝 들어봐도 그동안 20년 동안 센터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성장했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 것 같습니다. 아까 개인적 경험을 이제 얘기해 주셨지만 거기서 좀 더 나아가 보면 각자가 하고 있는 활동이나 또 지역사회에 만들어 온 변화들이 좀 연결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 20년 돌아보면서 가장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들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꼭 짚어봐야 될 변화는 무엇이었는지 좀 자유롭게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청자의 입장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번 성찰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20년 전부터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우리 개설되고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우리도 방송에 나오는 것을 좀 당연시 여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만든 방송을 내보내야 되겠다. 이게 바로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이고, 또 그런 우리가 권리를 누리기 시작한 거고, 그게 바로 구체화된 것이 20년 전 오늘의 어제였죠. 정확히는 어제의 우리 그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개국으로 이제 그런 것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소셜 미디어, 유튜브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발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조금 더 정기적으로 한다면은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모아가지고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지난 20년 사이에 또 이루어졌죠. 그래서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역할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성과라면은 방송사 입장에서는 시청자들을 교육했다는 겁니다. 이게 방송사 입장에서는 특히 지역은 그렇고 본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오로지 나 자신과 프로그램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시청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도 없고 환경도 없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은 법은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걸 누가 할 것이냐, 방송사는 손 놓고 있는 거죠. 근데 20년 동안 열린 채널은 계속 발전해왔고, 저도 열린 채널 키즈였는데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왔다는 건데, 그거는 분명히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성과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센터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제공하게 된 것, 그것이 결국 퍼블릭 액세스를 키워내는데 밑거름이 됐다는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 처음 여기 왔을 때 저는 미디어 사실 전공이 아니고 언론인을 꿈꾸는 그냥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실습을 할 기회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지 못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씩 뭐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게 다였는데, 이제 시민으로서 이곳에 와서 실제로 이제 다큐멘터리 수업을 듣고 실제로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했죠. 물론 제 첫 작품은 그 이후로 다시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고 그것을 이제 발판으로 뭔가 미디어 교육이라는 그런 또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된, 어떻게 보면 공공 플랫폼 같은 역할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퍼블릭 액세스라는 말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와서 처음 들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퍼블릭 액세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에 좀 설레기도 합니다. 센터에서 초창기의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며 항상 퍼블릭 액세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우리도 거기에 충실하게 좀 퍼블릭 액세스권을 좀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방송을 제작하고 제가 만든 방송이 전파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그 이면에 제가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이 과정에 이 라디오 제작이라는 과정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방송 제작 과정을 배워서 자기의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좀 기록하는
정말 풀뿌리 아카이브라는 활동에 정말 이 성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그 센터의 20년 미디어 교육의 흐름들을 보며 그 약간 변곡점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도 처음에는 이제 교육 강사로 시작하다 보니 처음에 제가 교육을 아까 말했던 방송 현장을 좀 이식하는 개념의 교육들로 시작했다면 저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 2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내고 그것을 뭔가 표준화해내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중간에 이제 변화의 지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센터가 20년을 지나오면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 외부 환경 또는 내부 환경의 변화, 아까 조직적 변화도 얘기해 주셨고 각자가 주목하고 있는 센터가 앞으로의 10년을 그릴 때 주목해야 될 변화의 지점들, 환경 요인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조금 전망으로 나아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 20년 갖고 있었던 그 노하우는 생각보다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노하우였고 저희만이 갖고 있는 고유성이라는 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사한 미디어 교육을 저희보다 더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건 저희들 스스로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 빨리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콘텐츠들이 SNS를 덮고 있는데 그럼 그것들을 보고 있는 우리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컨텐츠인지 또 진실과 가짜, 뭐 거짓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오히려 더 리터러시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고 더 강화돼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KBS 입장에서 말하면 지금 미디어 환경 변화는 진짜로 큰일 났습니다. 유튜브가 처음 나왔을 때 나영석 PD가 이제는 방송사에서 시청자나 일반 사람들이랑 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계급장을 떼고 맞짱을 뜨고 있는 상황이 왔다. 일반 시민들이 그냥 유튜브 채널에 올려가지고 방송사들이랑 이제 붙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AI가 나와버렸거든요. 이게 AI가 나온 거는 계급장을 떼는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인터넷이 이제 모두 열려가지고 거짓된 정보가 세상의 지배해서 디스토피아를 만들 것이라 했는데 꼭 디스토피아를 만드는 게 아니듯이 이 AI가 거짓된 정보들을 이렇게 그럴싸하게 AI로 꾸며서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암흑의 세상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더 올바른 정보들이 AI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 개개인의 콘텐츠가 나와서 진짜 민주주의나 아니면 우리가 이상향으로 바라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미래는 알 수 없는 환경 변화가 왔고요. 방송사 입장에서는 저희는 일단 이 AI를 잘 활용해가지고 좀 이렇게 제작 역량을 더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역할 같은 것들을 말하면 저는 오히려 이 환경의 변화가 조금 더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더 질이 높은 그런 결과물들을 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속도에 대한 누구에게 그 속도의 기준을 맞출 것인가라는 고민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얘기를 던져주셨어요. 저는 때때로 이런 특히 미디어는 엄청 변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공공 영역에서는 가장 늦게 이 변화에 가장 늦은 대처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때때로 하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 좀 대응을 하자. 이 엄청난 변화에 누군가는 이 속도가 너무 힘들어서 못 따라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그분들과 함께 가는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질보다는 조금 더 공공적인 영역으로서 조금 리터러시를 강화해서 올바른 미디어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대응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다 변하자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사실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뭔가 이 기술 자체를 빠르게 따라가지 않으면 뭔가 도태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강사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는 건지 질문을 할 시간도 없이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좀 익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는 공공기관에서 미디어 교육을 하는 게 똑같고 비슷하고 허위 정보를 담은 영상을 계속 만들어내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빠르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저품질 영상, 그러니까 뭐 품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메시지가 없는 영상, 아니면 또는 거짓 정보가 든 영상, 이런 것들을 너무 학생들이 아무렇지 않게 죄책감 없이 쉽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학교에서 일어난 딥페이크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같은 이런 공공기관이 좀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미디어 교육 강사가 좀 생각해야 된 어떤 아젠다나 그런 쟁점 같은 것들을 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주시면 저희가 바쁘게 교육을 하는 와중에도 그런 중심을 좀 잡아가면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네. 센터 역할을 벌써 하나 던져주셨어요. 어쨌든 미디어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 그리고 강사들이 커뮤니티를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정말 필요한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마을 미디어 활동가이다 보니까 마을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부산의 마을 미디어의 역사라고 하면은 어느 도시보다도 먼저 생겼었고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다양한 마을을 다녔었고 활기찬 그런 모습들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부산의 마을 미디어 지형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앞으로 그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그동안 마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역할과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지점을 좀 생각해 보는 좀 그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그러니까 급격하게 변화하지만 마을은 느리게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리게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이런 마을들이 필요한 교육을 좀 개발하고 그런 것을 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굉장히 지속에 대한 고민들이 좀 여전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좀 제안을 드리자면 마을 활동가처럼 마을 미디어 활동가를 좀 양성하는 거, 이런 지원 사업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10년 동안 부산센터가 해야 될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까 그 지역에 다양하게 맺었던 관계와 협력 관계들을 기반으로 저는 다음 10년은 무조건 지역성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센터가 아까 마을 미디어를 지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 될 거고, 또 물론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각 지역의 센터들이 묶여 있는 그 큰 재단이다 보니 지역의 지역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지수지만, 저는 재단의 비전을 얘기할 때도 각 센터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관계망이나 지역성들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저는 아마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미 이제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 변화가 저는 그쪽으로 갈 거라고 예측하거든요. 저는 부산센터가 부산에서 더 지역 밀착형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 지금 잘하고 있는 언론사의 협력이라든지 커뮤니티 지원이라든지 지역의 이런 중요한 미디어와 관련된 거점들이나 역할들을 잘 엮어내는 게 사업안에 좀 많이 들어가면 그게 또 새로운 고유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마을에 들어가 있는데요. 내년부터 뭔가를 해보려고 막 하다가, 그러면 이게 센터에는 강사 시스템이 있다더라. 그럼 내가 강사로 등록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미디어 센터에 뭐 강좌를 좀 개설해 달라고 제안을 해서 그 강사를 내가 하면 좀 내가 마을에 활동가니까 그렇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시스템이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벽이 좀 높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성을 오히려 옛날에는 가지려고 정말 파고 들어간 느낌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열려 있는 공간으로 그러려면 센터 직원들이 조금 스킨십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센터가 좀 가까이 다가와서 해보자 이런 느낌을 주면 훨씬 더 많은 커뮤니티들이 오히려
다시 모이지 않을까 여기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견처럼 예전에는 참 아기자기하기도 하고 센터와의 스킨십이 높았다면 이제는 이제 조직의 그 형태와 시스템을 갖추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새롭게 과거로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고민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요. 철저히 방송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마을 미디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마을 미디어가 마을이란 게 뭐냐 하면은 역사가 있는 곳이고 지금 역사를 새로 만들어가는 곳이고 굉장히 지역적이면서 굉장히 개인적이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자체가 컨텐츠라고 보는데요. 조금 이렇게 마을의 아카이빙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마을 미디어가 하면은 그거를 방송사와 협력하는 겁니다. 아카이빙 교류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좋은 결과물이 굉장히 협력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좀 더 물론 해보셨겠지만은 유튜브 채널을 좀 이렇게 발굴하고 키우는 방향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방송사도 기울어 가고 있어가지고 방송사보다는 이제 개인들을 더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양적으로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좋은 거를 좀 가려내고 찾아서 소개해 주는 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장마가 지면은 도처에 물이 있지만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바로 이 마실 물을 제공해 주는 게 이제 미디어 센터의 역할로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지역성과 관련해서 지역의 문화들을 좋은 문화들을 찾고 또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를 영상으로 소개하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음악들 지역을 또 활동하는 미술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좋은 쪽으로 잘 살려내면은 이게 앞서서 얘기했던 그 우리 지역사회 문화의 퀄리티를 높이는 콘텐츠가 될 수 있고 이것을 뭐 그대로 두기보다는 사람과 연결시키고 장소와 연결시키고 그리고 또 그것을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네트워크를 또 제시해 줄 수 있다고도 봐요. 해주셨던 것 같은데 마치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 한 문장씩 간단하게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센터에서 나온 모든 작품을 모으면 엄청난 아카이빙이잖아요. 부산에 정말 개인 혹은 공동체의 엄청난 아카이빙인데 그 역할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20년을 그냥 그것만 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큰 역할을 한 것 같고 한두 곳이라도 좀 집중적으로 활동가와 마을과 커뮤니티를 연결할 수 있는 무언가 좋은 사례를 만들어 놓으면 또 센터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도 같이 해보고 싶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들을 좀 많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애쓰셨다. 감사하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의 최종 목표는 자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독립, 자립, 스스로 할 수 있는 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 근데 그렇게 하려면 단편적으로 한 번 교육을 받아서는 진짜 불가능해요. 그래서 과거처럼 한 대상을 가지고 진짜 2년, 3년 조금 장기적인 시선에서 교육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번, 3번 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또 새로운 과제를 안고 우리 또 부산의 어떤 그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또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더 많은 시민들이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고민들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때까지 했던 그 많은 고민들에서 지금 센터가 약간 정체되어 있어 보이는 이유는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키운 20년, 같이 피울 미래,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함께 찾는 길 하면 어떨까 했는데 좀
길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길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인 것 같습니다.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은 이 과정들 계속 함께 하려는 노력들 했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오늘 생생한 증인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의 10년이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가는 길에 함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